예, 공시지가가 좀 올랐죠. 오늘 이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도움 말씀에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9%, 서울이 제일 높아서 14% 네. 정도. 작년에 땅값 오른 거, 최근에 땅값 오른 거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좀 평가가 되세요? 네, 이번에 전국 평균이 이제 9.42% 예. 정도 되는데요. 예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서 6%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본다면은 3% 정도 이상의 오른 측면들이 있고요. 정부가 이번에 공시지가 부분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 토지 필지의 50여만 필지죠. 그중에 99.6%는 별다로 오르지 않았고 사실은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그렇게 약 한 평으로 치면 한 6,600만 원 정도 되는 이상의 고가 토지에 대해서만 사실은 한 20% 정도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 속에 조금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9.6%는 별 충격이 없는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도 7.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오른 평균에 있어서 6%에 비하면 상당히 오른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이번에 거의 영향이 없는 미미한 수준 그리고 고가 토지라는 일부에 국한된다는 정부의 표현은 그 이해하기 나름으로 조금 좀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표준이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땅의 그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라는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고 또 이의 신청을 거쳐서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또 4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거는 고가 토지, 그렇죠. 평당 6,600만 원 이상이 되는 고가 토지들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일반 토지 보유자들의 부담도 조금 작년보다는 분명히 커질 수 그렇죠. 있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사실은 시장에 주는 영향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는 것이 이제 1월 달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4월에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토지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사실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 대상에서 주택이라는 주요 대상에서 좀 벗어나 있던 상가 건물들이 있는 건축물 혹은 그 고가의 토지 이쪽에 있어서의 그 어떤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올랐다는 점, 이 부분은 과세 부분에서 정부로서는 세수 정대를 기대할 수 있고 또 부동산 대책에서 비켜나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런 가격 인상, 즉 그 공시 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부동산 정책과는 별 상관없는 그러한 어떤 재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들도 지금 방심해서는 안 되는 조금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조여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대비용 또는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기 위해서 뭐 상가 한두 개 또는 오피스텔 한두 개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상대적으로 뭐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뭐 2, 3억짜리 오피스텔 하나를 갖고 있다. 서울에 뭐 조심해 또는 한 5, 6억, 6, 7억짜리 이런 상가를 뭐 하나, 두 개 정도 갖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가 토지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자산으로 따지면 작지 않은 이런 어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일반 토지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담이 좀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당수의 우리 국내 그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영업자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산 보유 형태를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정부의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가 임대료 등에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당장 이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이런 증가로 인해서 각종 여러 가지 우리 건강보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가 단순히 99.6%에 대해서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그 표현 하나로서 많은 국민들을 이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고 실적으로 4월 달 말에 이 부분이 확정되게 되면 상당수의 분들은 특히 상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한번 짚어보고 챙겨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좀 부담 얘기가 계속 좀 두박선이다 해서요. 이거는 좀 저희가 세무사님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수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추연길 세무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뭐 제일 비싼 땅으로 소개된 서울 명동의 그 모 화장품 회사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땅값이 뭐 제곱미터당 1억 8천이 넘었으니까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르는지, 그 다음에 일반 토지,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오른다고 정부 의견 일반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세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 이걸 좀 그 세무사님께서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표준지 공시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 시세가 미터 제곱당 2천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도 이제 크게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수년째 우리 최고 지가를 유지하고 있는 명동 중심 상가의 표준 공시지가는 2018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은 2018년에 비해서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비해서 이제 뭐 일반 토지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상계동 단독주택 부지를 예를 들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6.51% 정도 상승했는데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은 약 9.78% 정도 고가 토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반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그럼 그 정도라 그러면은 정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뭐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세무사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공시지가 자체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예. 소폭이지만은 세부담은 분명히 상승한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그 부담 폭이 크냐 적으냐의 문제지 토지를 보유하신 분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다 늘어난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연길 세무사와 세부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부담이 뭐 사실은 안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특히 상가나 이런 오피스텔 이런데 세입자로 계신 분들이 그렇죠. 부담스러운 게 저 오른 인상분만큼 결국 그게 다 나한테로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을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이러한 부분들의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임대료에 다 전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임대료 수준보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당장의 효과는 없겠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의 공시지가의 상승은 전체적인 건축물 혹은 상가 가치의 상승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임대료에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나중에라도. 예,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원 그쪽에 살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계시던 임차인 세입자로서의 가게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까지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잠재력이 상당히 많이 내재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걱정스럽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좀 시행이 새로 이제 되면서 그게서는 임대료 상한이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연간이니까 2년으로 따지면 10% 정도. 네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10년간 또 보장도 된다는 측면에서 글쎄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충분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은 또 예외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조항이 있고요. 10가지나요? 실제 거래 계약 상황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건물주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압박을 많이 가할 때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영세한 어떤 상가 이 상인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하는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법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단정적으로 어떤 한다는 건 대단히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정부는 지금 전통시장 같은 데는 아주 소폭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대다수의 그게 전통시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가에 있어서 있는 많은 어떤 그 임차인들의 세입자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잠재되어 있지만 이게 언젠가 시장 상황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가중될 수 있고 현재에도 또 영업 자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폭의 어떤 임대료 상승이라도 상당히 큰 부담과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